추미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며칠 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밥맛이 없기는 한데 목포에서 뭐 부동산 투기 했다가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또 좀 뭐 무죄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손혜원 전 의원이 김건희 씨의 그 젊은 시절의 얼굴하고 그 지금의 얼굴을 비교해 갖고 성형 수술을 해 갖고 눈이 많이 커졌네. 또 진해원 그 부장검사라고 있잖아요. 부부장검사. 그 사람은 나설 때 안 나설 때 뭐 이렇게 전부 나서던데 공무원이고 검사가 그래갖고 눈이 감길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빚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계속 김건희 씨에 대해서 SNS에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한 것 같다.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정의당 같은 데서도 우리가 봐도 추미애 저 하는 것 꼴은 정말 창피하다 할 정도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의 이런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만은요. 지금 이제 검찰의 그 박은정하고 임은정이가 있죠. 예. 임은정이는 이제 그 법무부의 감찰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박은정이는 지금 성남지청장이에요. 이 두 명이 이제 정치 검찰을 양은정이다. 예, 양은정이라고. 양은정. 예. 그런데 그 정치에서 저는 양혜원이라고 적거든요. 양혜원. 손혜원. 예. 그 다음에 그 진혜원. 진혜원. 진혜원은 이게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옛날에 그 박원순이하고 팔짱 낀 사진 있죠. 예. 이걸 가지고 나도 성추행 당했네. 그래갖고 이차 이게 바로 이게 진혜원 아닙니까? 예. 또 김정숙이 또 칭송하는 걸 또 막 올려가지고 한 사람 알아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손혜원하고 진혜원이가 결국 이제 그 김건희 그 윤석열 부인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성형 수술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조은산이라고 있잖아요. 조은산. 예, 조은산. 시무칠조. 예. 조은산 이분이 이제 그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죠. 뭐냐면 이게 그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이 비판한다고. 예. 지금 이게 손혜원이 얼굴 성형하러 가면 견적이 나옵니까? 지금 이게 진혜원이도 막상 막 하지 뭐. 그래도 이게 그 진혜원이가 막 상이야. 손혜원이가 막 하고. 제가 보기에 약간 차이는 나지만 둘 다 이게 성형외과 가면 견적도 안 나오는 인물들이 감히 이게 김건희 씨 얼굴 평가합니까? 성형녀라고 지금 이렇게 탁 이미지를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미용 뭐 1억 어찌고 저쩌고 해갖고 그걸로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추미애 있잖아요. 추미애는 게 그 별명이 그 마이너스의 손 아닙니까? 마이너스의 손. 왜냐하면 이게 공격할 때마다 자기 편의 발등만 찍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 만들어준 게 추미애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을 만들려고 나섰다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추미애가 야, 그게 그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있잖아요. 태권도 협회장. 예. 이 좌파들은 이게 저는 제가 이게 그 죄송한데 제가 서울대 나오고 고시도 붙고 했는데 IQ가 한 13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 기억력이 IQ가 한 1000은 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 오세훈이 생태탕 있잖아요. 예, 예. 오세훈의 그 생태탕을 폭로한 사람은 2007년에 본 거예요. 2007년에 식당에 오세훈이가 밥 먹으러 왔는데 하얀 면바지에 페르가모 신발을 신고 있더래. 그렇죠. 오세훈이가 너무 잘생겨 기억난대. 2007년도면 이게 그 14년 전이죠. 예.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태권도 협회장 있잖아. 예. 이 사람은 이게 그 김건희 씨 주얼리 본 게 그 97년 5월 달이에요. 그 연세도 80이 넘으셨던데. 82. 나이도 쏘겠죠, 저쪽에서. 예. 82. 예. 아니, 97년에 사진 한 번 딱 그게 그때 한 번 인사받았다는 거예요. 공공여대 시간 강사라고. 얼굴 한 번 딱 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성형도 했다면서. 근데 그걸 24년 전에 한 번 본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니까요.
기억력이 IQ가 1000이 넘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있잖아요. 예. 이 협회장이 이재명이 본 거 있죠. 이거는 이게 73년이에요. 제가 3살 때 73년에 이재명이가 어머니하고 손잡고 왔는데 빼빼 마른 애가 태권도 배우러 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3,000원을 누가 대신 내줄라 했더니 그때 이거 옷을 벗겨보니까 팔이 비뚤어져가지고 태권도 못 배운다고 돌려보냈대. 야, 그게 73년도면 지금 50년 다 돼갑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IQ가 1000 아니면 속이는 거죠. 제2의 김대엽이 나타난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요, 초기 치매 증세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비하는 게 아니고 82이면 초기 치매 증세 있는 분이 50년 전에 그 기억하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추미애가 공유하면서 야 김건희 보고 뭐 이게 빨리 숨지 말고 넣으라고. 같은 데 숨지 말고 나와서 빨리 진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추미애가 이게 설치주의됩니다. 추미애가 제가 이게 옛날에 추미애 가지고 삼행시 한번 지었잖아요. 예. 추미애 가지고 삼행시 지은 게 추하다. 그다음에 그 미쳤다. 그다음에 애처롭다. 추미애 추하고 미쳤고 애처로운 이런 게 여자 아닙니까? 네. 이렇게 설치해주면 도움 되니까 저는 뭐 앞으로도 이 추미애가요 오히려 이게 김건희 씨 막 공개해 주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점잖게 추미애가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이재명이는 뭐 거짓인지 뭐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조국의 강에 대해서 강을 넘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는 그건 인간의 저놈을 짓밟는 것이다. 시대의 사명을 저버린 비겁한 짓이다. 이렇게 또 이재명이 뒤통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그 박사님 방송에서 안 했는데 예. TV조선 있잖아요. 예, 예. TV조선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게 그 대선의 4대강 방송을 했거든요. 박사님 방송 안 했기 때문에 소개하면 이게 이번에는 양쪽 진영이 대선에 이제 그 건너야 될 4대 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파가 건너야 될 강이 있죠. 예, 그건 우리 우파는 이게 준리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 예. 준리강하고 박근혜의 강이 있어요. 예. 저 좌파들이 건너야 될 강은 조국의 강이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의 강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보자. 준리강 있죠? 준리강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이게 밑바닥이 다 보여. 아무것도 없어. 준리 이게 뭐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 씨가 이게 털어도 뭐 있냐 말이야. 근데 추미애는 그냥 파도 나온다고 그러고 앉아있네요. 바닥까지 파도 또 나온다고. 그건 좀 이따가 문재인이 가지고. 일단 이게 준리강은 청계천입니다. 네. 바닥이 다 드러나가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강은요, 조금 더 건너야 됩니다. 한강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 절반은 건넜는데 조금 더 이게 아직 우리 탄핵 정리하려면 한강 정도 건너기는 건너요. 근데 조국의 강 있죠. 조국의 강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조국이, 이재명이가 조국이 사과했잖아, 진심으로. 예. 그랬더니 이게 추미애가 또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이런 게 에밀 졸라 흉내 내면서 이재명이가 사과하니까 추미애가 저격했죠? 예. 그랬더니 또 개병과 유시미가 녹아지고 또 이재명을 편들어 추미애를 까면서 예. 이게 자중질환으로 조국강 잘 못 건넙니다. 앞으로 이게 재판 투성입니다. 조국강은 진짜 이게 건너기 어려운 태평양이에요. 그래도 이게 태평양은 어떻게든 횡단할 거야. 예. 태평양은 건너도 오잖아. 문재인 강이 문제네. 이게 문제지. 이 문재인 강은요. 가장의 넓은 한마디로 이게 그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우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 노래 있잖아요. 예. 이 은하수가 건너집니까? 이 은하수가 무궁무진하게 넓은데 이게 건너집니까? 예. 지금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여론이 55%가 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 문재인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좀 이따 알겠지만 이게 대구 가서 뭐 나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문재인하고 이게 차별화 하려도 또 이게 대깨문이 겁나고 또 이게 문재인을 그대로 승계하려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겁나고 이 문재인강 못 건넙니다. 이게 은하수예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가 강비유를 하니까 제가 4대 강으로 이게 바로 우리 대선의 4대 강이다. 어쨌든 손혜원
진회원, 양회원의 추미애까지 나서가지고 여성들끼리 서로 좀 여성들은 그런 걸 또 못 보는 모양이에요. 좀 이쁘고 어찌고 하면은 그냥 그게 어떻게 핥으려고 그러는데 별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은데 그제 강병호 교수는 와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등판이 늦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뇌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 욕 먹으면서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엑스파일에서 줄리 뭐 계속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 김건희 씨를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본 거죠. 그래 그거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저게 사실이 아니다. 뭐 엉터리 소리다 하면서도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는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뇌 효과가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괴벨스라든가 히틀러 때 그 괴벨스가 한 게 바로 그런 세뇌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버즈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하니까 가급적 늦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가 만나본 모양이죠. 김건희 씨를. 근데 아주 높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다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전혀 뭐 인문학적 식견이라든가 또 그 전문성 자기 분야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결론은 이제 똑같아요. 결론은 저는 김건희 씨가요. 빨리 이게 등판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는데 이유는 틀려요. 저는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줄리라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늦게 등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까 청계천 이야기처럼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왜 늦게 등판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이게 그 우리가 전략을 짤 때 항상 이게 그 좌파들의 전략에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좌파들이 자꾸 이게 김건희 씨 빨리 등판해, 빨리 커튼역은 나와 이렇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좌파들의 요구에 응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안지 할 때도 보면 그때 항우가 계속 유방 보고 놀리잖아. 싸우자고. 근데 나가서 싸우면 항우한테 지거든 유방이.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쟁에는 상대의 전략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상대는 이게 어떻게든 김건희 씨를 빨리 커튼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온갖 이게 완전히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냥 십자포화를 퍼부어가지고 주저앉히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 가짜뉴스인지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게 가짜뉴스를 하더라도 좌파들의 전략에 저희가 응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이게 등판을 늦추는 것도 우리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 말에는 좀 하나 이게 흠잡을 게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이게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뛰어나다. 그럼 이게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면 뭐 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라니까. 평소에 자기는 이게 뭐 줄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전문적인 뭐 여성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앞부분에는 안 해도 될 말 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준석의 문제입니다. 굳이 이게 안 해도 될 말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김건희 씨의 등판이 언제냐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연내 등판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저희가 당당하게 저는 그걸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항상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김건희 요구하는 분들 있잖아. 야 누가 이게 영부인해도 김정숙이보다 못하겠냐? 누가 이게 김정숙이보다 못하겠냐? 지금 이게 김정숙이 어디가 있습니까? 호주에 지금 버킷리스트 채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호주는 따뜻한 여름일 겁니다. 남반부죠. 지금 이게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이게 죽어나가고 있는 분이 지금 이게 하루에 몇십 명씩 죽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월호보다
100배, 1000배 위급한 상황이에요. 세월호보다. 아니 하루에 죽어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뭐 조금 있으면 10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새도 한 5, 60명씩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문재인이는 따뜻한 이게 남쪽 나라에 부부끼리 그 외국 여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 게 있어요? 뭐 요소수 문재인이 안 가면 요소수 안 들어옵니까? 지금 이게 그 코로나의 단계를 올리냐 내리냐 지금 이게 그 엄청 이게 비상 사태인데 어떻게 그 저는 한가하게 부인하고 여행이나 즐기면서 따뜻한 나라에 이게 문제고요. 지금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좀 뜸하더니 지금 이게 그 버킷리스트를 하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일본 단일 여행 빼고는 김정수가 다 따라다니는구만. 따라다니면서 이게 최소한 옆에 서거나 아니면 앞에 서서 걸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 망신이죠. 나라 망신. 뭐 제가 보기에 그 김정숙이 보다 못하겠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들 김건희 씨가 김혜경이 보다 못하겠냐. 김혜경은 이게 뭐 교회 어릴 때 반주해가지고 뭐 독실한 신자라더니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서 제적된 사람이 무슨 독실한 신자야. 이점이 자기 엄마는 권사고 자기는 이게 정식 직사는 아니지만 집사고 또 이게 뭐 부인은 뭐 반주해가지고 독실하다 하더니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가 제적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요. 뭐 사람이 이게 뭐 옥에도 티가 있고 흠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김정숙이나 김혜경이보다 못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놓으면 된다 봅니다. 그렇습니다.